자, 좋습니다. 형님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부 브리핑. 내일 이제 첫 경기는요, 필라델피아랑 천사랑 이렇게 붙는데, 일단은 천사는 지금 계속해서 팀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일단은 브리핑 제대로 이렇게 하기 전에 그냥 그래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사는 놀리는 맛으로, 요즘에 천사 경기는 놀리는 맛으로 분석하거든요. 먼저 필라델피아랑 서로 빠따 비교를 해보면은, 천사. 이게 천사 일단은 불펜 방어는 이렇게 하위권에 맴돌고 있다. 이런 거 당연히 보일 거고. OPS. 천사 빠따 그냥 지금 미끄럼틀 제대로 타고 있죠. 제가 어제 업데이트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천사 빠따는 지금 그냥 이렇게 미끄럼틀 오지게 타고 있다. 제가 계속 그전에도 안 좋은 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난 한 주도 딱히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불펜은 그렇게 특별한 일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상승세, 네, 상승세인 거 보이시죠? 상승세고, 그리고 타격은 개 상승세. 아까 그런 천사급의 미끄럼틀 반대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네. 자, 이런 상태고, 필라델피아는 말 그대로 지금 그냥 팀 전체적으로 빠따가 아주 훌륭해요. 특히나 지금 브라이스 하퍼가 아주 미쳐있죠. 브라이스 하퍼가 이거를 한번 적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브라이스 하퍼의 최근 성적. 제가 이거 해외 뉴스 보다가 봤는데, 하퍼가 최근 9경기에서 34타수 17안타, 타율이 5할이고요. 홈런이 5개, 11타점, OPS가 1.663.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삼진은 3번밖에 안 당했다. 그리고 5경기 연속으로 멀티 치고 있는데 5경기 전부 다 장타를 하나씩은 다 쳤다고 해요. 이런 그냥 근데 지금 하퍼뿐만이 아니라 리얼무토, 슈아버 이런 애들 비롯해서 최근에도 제가 트레아 터너도 지금 후반기 딱 요즘 시점 들어서는 제대로 보여주고 있더라.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필라델피아가 자랑하는 빅4가 전부 터지면은 필라델피아 상당히 까다로운 팀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일 선발 워커 같은 경우는 사실 워커를 칭찬하기는 좀 그래요. 그냥 기록이 이러니까. 최근에 4.18이고, 그런데 엄청 폭격당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에요. 7이닝 4실점, 5이닝 3실점, 이렇게 애매하게 하는 경기들이 종종 있어서 그렇지 아주 못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이제 또 홈에서는 3.14고 원정 4.98인데 내일 홈 경기에 나선다는 점. 홈으로 오면은 특히나 좀 피안타 같은 부분들이 많이 좀 감소가 있더라.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다음 지올리토는 사실 깔 거밖에 없어요. 얘는 지올리토는. 지올리토도 얘도 홈에서 잘하는데 홈에서 2.53이었어요. 화싹 시절까지 다 해가지고. 근데 원정은 올 시즌 6.14더라. 그런 것도 있고, 보시다시피 6월 달에는 잘했는데 7월 달에는 5.92, 피홈런 11방이었다. 근데 7월 달 포함해서 이 천사로 이적한 이후, 천사 이적 후에 27이닝 동안 6.67이에요. 진짜 안 좋죠. 이러다 보니까 지올리토를 마땅히 믿을 수는 없겠다. 아까 제가 타이완 워커가 5이닝 3실점 정도 한다고 했는데, 지올리토도 요즘에 보면 6이닝 4실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그 긴 역사 동안 2023년 8월 이번 달이 필라델피아 역사 동안 가장 많은 홈런을 친 한 달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마 47 홈런인가 48 홈런이네. 이제 8월 달에만 48 홈런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 역사적인 한 달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루카스 지올리토는 올 시즌 148이닝 동안 피홈런이 27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필라델피아의 승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필라델피아나 여기 양쪽 기본 데이터 말씀드리면은 필라델피아 타격도 좋고, 천사는 여전히 안 좋죠. 천사는 쌓아놓은 게 많아서 그렇지 최근에 빠따는 워낙에 별로다. 천사가 그리고 최근 4경기에서 6안타, 9안타, 4안타. 반면에 필라델피아는 최근 4경기 10안타, 11안타, 12안타, 11안타. 이렇게 치고 있거든요. 그 경기 동안 천사는 홈런이 2방밖에 없었는데 필라델피아는 9방을 쳤어요. 4경기에서. 최근 4경기에서. 이렇게 폼 차이도 많이 나고, 명백하게 보이는 이런 지표들. 필라델피아 최근 한 일주일 동안 많은 OPS 상승세가 있었고, 실제로 후반기에
우한 상대 홈 밤 경기에 853을 치고 있다. 반대로 천사는 OPS 아까 봤듯이 계속 내리막이고 우한 상대 원정 밤 경기도 별로 좋지 않더라. 여러 가지로 내일 근데 필라델피아 강승 배당도 꽤 높아요. 1.53으로. 저는 그래서 필라델피아 강승은 이거는 저는 무조건 안고 갈 것 같고 마행까지도 볼만하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언어버는 지금 워낙에 필라 승이나 마인 배당이 좋아서 언어버까지 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굳이 가라면 오바 갈 것 같긴 해요. 예. 그렇고 다음 경기 바로 디트랑 양키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디트로이트는 리즈 올슨, 양키스는 세베리노인데 저는 일단 이 경기는 패스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뭐 리즈 올슨도 미들놈이 못 되고 그리고 세베리노는 미들놈이 아닌데 직전 경기 때 그때 양키스의 연패를 구원해내는 활약을 했잖아요. 근데 세베리노가 원래도 공도 빠르고 나름대로 좀 괜찮게 던지는 친구인데 올 시즌 굉장히 부진했단 말이에요. 제가 세베리노 성적 한번 적어드리면은 지난 경기 포함이에요. 지난 경기 6.2이닝 무실점까지 포함해도 7월 이후에 38.1이닝 동안 9.16이다. 피홈런은 12방을 쳐맞았다. 그냥 또라이거든요. 근데 얘가 직전 경기에 잘해가지고 참 아쉬웠었죠. 아무튼 그랬는데 어쨌든 이 새끼는 미드놈이 아니긴 해요. 아무리 지난 경기 잘했다고 한다지만은 뭐 최근 한 10경기 같은 거 봐도 졸라 못하다가 한 경기씩 잘해. 저번에 6월달에 텍사스전에 6이닝 무실점을 했는데 바로 다음 경기에 4이닝 9실점을 했어요. 그리고 쭉 못하다가 또 6이닝 실점 한번 했는데 다음 경기에 5이닝 3실점으로 조금 괜찮더니만 그 이후에 바로 또 4이닝 5실점, 2이닝 4실점, 4이닝 5실점 이렇게 했거든요. 아무래도 세베리노는 뭐 연장으로 잘한다고 보긴 힘들 것 같고 올 시즌에 이제 세베리노가 74이닝을 소화를 했는데 72이닝 이상 선발들 기준으로 보면은 홈런이 9이닝당 2.4개로 1위, 볼넷은 3.9개로 19등, 피안타율은 3할 9리로 4등 밑에서 전부 되게 못하는 친구고요. 뭐 리졸스는 그냥 간단하게 후반기만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34.2이닝 동안 6.49. 네, 최근 활약도 썩 좋은 편은 아니고 근데 종종 가끔 막 6이닝 무실점 5.1이닝 2실점 뭐 이렇게 해주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 기대는 안 되죠. 가끔씩 잘하면은 씨발 오늘 잘못 걸렸네 이 정도고. 네,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양팀의 기본 스탯 말씀드리면은 아까 디트로이트 구장이 뭐 코메리카 파크가 올 시즌 홈런 파크 팩터가 가장 낮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양팀 다 후반기에 홈런 숫자는 꽤 많은 편이에요. 양키스는 더구나 볼넷도 되게 많고 뭐 이러니까 일단 기본 스탯만 확인하시고요. 저는 이 경기는 패스입니다. 패스. 그리고 다음 경기 볼티모어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볼티모어는 가장 믿을만한 이제 후반기에 가장 믿을만한 선발 중 하나인 그레이슨 로드리게스가 나오죠. 제가 보면 맨날 그레이슨 로드리게스가 전반기에 졸라 못했다고 했잖아요. 이거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일단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그레이슨 로드리게스가 전반기에는 POPS가 956이었다. 방어율도 7.35였다. 막 이랬었는데 그래도 제가 막 한창 구속도 존나 빠르고 가지고 있는 공들의 툴도 좋고 구위가 굉장히 좋은 선수라서 볼티모어의 투수 유망주 중에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실제로 후반기에는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POPS가 577로 엄청 줄었고 방어율은 거의 절반 반토막이 나는 수준으로 상당히 좀 괄목 상대할 만한 그런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후반기에 계속 잘하고 있고 얘가 올 시즌 보면은 홈에서는 6.40, 원정이 4.29예요. 그러니까 원정에서 오히려 조금 낮고 홈에서는 존나 못했다 뭐 이 정도인데 후반기 들어서는 17.1이닝 동안 3.15 꽤 잘하고 있거든요. 더구나 원정에서는 오히려 2.98. 그냥 그레이슨 로드리게스는 후반기에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상대하는 코팩은 제가 코팩은 그래도 부활할 겁니다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부활을 못하고 있죠. 특히나 후반기에는 34이닝에 7.15, 피홈런은 11방 그냥 개쳐맞고 있습니다. 코팩은. 네. 코팩이 지금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홈런도 홈런인데 볼넷을 졸라 많이 줘요. 코팩이 지금 120이닝 던졌는데 9이닝당 볼넷이 6개, 전체 볼넷 9이닝당 볼넷 6개로 전체 1위. 존나 많이 줬고 볼넷을 얘가 120이닝 동안 그러니까 볼넷을 80개 준 거예요. 그리고
홈런을 9이닝당 2.1개로 전체 두 번째로 많이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뭐 피안타율은 근데 뭐 2할 2푼 4리로 괜찮긴 하더라 뭐 이런 건 있는데 그냥 쌓아놓은 업보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양 팀의 선발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코팩의 대 볼티모어전이나 뭐 이런 거 봐도 특별히 뭐 눈에 들어오는 건 별로 없고요. 양 팀의 근데 문제는 지금 볼티모어 빠따가 그렇게 훌륭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쉬워. 볼티모어는 이렇게 후반기에 이렇고 그 다음에 화싹은 뭐 홈런이나 볼넷이나 뭐 대단하진 않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를 얘네도 한번 보려고요. 이거 그래프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데 후반기 불펜 방어율 이것도 화싹이 조금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게 보여가지고 볼티모어는 어쨌든 상위권 유지하고 있어요. 불펜 방어율은 후반기에. 근데 화싹이 이렇게 최근 들어서 많이 마이너스가 있더라. 제가 화싹이 그레이브먼, 뭐 조켈리, 미들턴 다 팔았다고 했죠. 핵심 불펜들. 그리고 남은 애들로 시즌 꾸리자니 당연히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고 내일 코팩이 안 털려도 이렇게 불펜 차이도 많이 난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OPS도 보면은 생각보다 볼티모어가 낮아요. 볼티모어가 아래쪽에서 놀고 있다. 그래도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근데 뭐 저는 이거 일주일 단위로 자르니까 그런데 이거를 조금 넓게 보면은 이거보다 사실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좋다. 그냥 이 정도만 알아주시고 화싹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리그 꼴찌 이러다가 최근에 조금 잘 쳤어요. 최근에 지난 한 주 동안은 좀 나쁘지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보이긴 합니다. 화싹이 지난 뭐 한 일주일 동안 10안타, 12안타, 6안타, 9안타, 뭐 14안타 이렇게 쳐가지고 좋기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게 걸리긴 걸려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좀 그레이슨 로드리게스를 믿고 코팩이 지금 좋지 않다 뭐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가지고 볼티 마연에 가는데 사실 배당도 별로 맛도 없고 이거는 볼티 승 1.34짜리 가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배당도 별로 맛도 없고 이거는 사실 남한테 추천하기는 조금 뭔가 좀 캥기는 부분이 있는 그런 경기인 것 같기는 해요. 볼티 빠따는 별로고 화싹 빠따는 지금 상당히 좋다 뭐 이렇다 보니까 볼티모어가 분명 콜로라도와의 시리즈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빠따가 되게 좋았었어요. 막 그때 한 콜로라도 시리즈 들어가기 전에 막 5경기 동안 3할 2푼 막 이렇게 치고 있었는데 지금은 10경기 2할 7푼 8리, 최근 5경기 2할 5푼 6리, 그냥 빠따 폼이 조금 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볼티 빠따가 우리의 인식보다는 별로더라,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저는 볼티승의 마엔을 보긴 보지만은 근데 막 강추급의 그런 픽은 아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다음 경기가 워싱턴 대 토론토 말씀드릴게요. 이 경기는 그냥 언더만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자 내일 토론토 선발 거스먼인데 거스먼은 뭐 이제 홈이랑 원정 차이도 얼마 안 나게 됩니다. 거스먼이 그리고 후반기 성적 이런 것들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특별히 대단한 건 없어요. 거스먼이 오히려 후반기 폼은 안 좋아졌다고 보는 게 맞긴 맞다. 왜냐면 저번에 필라델피아한테 한번 폭격도 당하고 해가지고 잘 던질 때는 잘하는데 오히려 얘가 좀 원정 때나 좀 폭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 홈에서는 은근히 그러니까 좀 최근 홈 2경기 동안 4.1이닝 3실점 5.1이닝 7실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그랬어요. 거스먼이 토론토 에이스는 맞아. 그리고 옛날에 뭐 볼티모어 있을 때도 나쁘지 않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이 친구가 좀 특 A급 S급은 당연히 안 되고 특 A급으로도 가기에 하나씩 뭔가 모자르다 약간 그런 느낌.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올 시즌 삼진 숫자가 195개로 그 9이닝당 삼진 숫자 이제 스트라이더 다음 자리 2등이고 5할 승률 이상의 팀 상대로는 1.36인데 5할 승률 밑에 팀들한테는 4.25로 약간 의적이에요. 의적계도. 근데 지금 보시면 워싱턴 같은 경우는 61승 70패 5할 승률 미만의 팀이죠. 그래서 5할 승률 이상 팀한테는 되게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거스먼이지만은 5할 밑에 팀한테는 은근히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까지 생각을 하면은 좀 워싱턴이 선전할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일단 해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또 한번 워플을 가볼까? 워플 배당 좋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근데 또 그 조슈아 그레이 워싱턴 선발 조슈아 그레이를 보면은 사실 이런 생각이 그렇게는 안 들어. 왜 그러냐면은 조슈아 그레이가 8월 달에 이겼습니다.
조슈아 그레이가 8월달에 굉장히 좋지가 않다. 8월달에만 지금 3.2이닝 5실점, 4.2이닝 4실점, 3이닝 5실점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 6이닝 2실점까지 추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거보다 더 안 좋아졌는데 직전 경기에 호투하고 그나마 좋아진 거예요. 근데 얘는 또 원정에서 잘해. 조슈아 그레이가 올 시즌에 홈에서 5.76인데 원정은 2.73이더라. 원정으로 가면은 홈런이나 볼넷 같은 부분이 확연하게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WHIP 올 시즌 1.44개. 얘가 볼넷을 되게 많이 줘요. 볼넷을 경기당 4.4개 줘가지고 전체 4등 4번째로 많이 주고 있고, 그 때문에 WHIP도 높다. 14등이다. 여러모로 조슈아 그레이를 칭찬하긴 좀 어렵죠. 그래도 원정 가면은 볼넷 같은 부분들이 좀 정돈된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좀 워프를 갈까도 생각은 일단 하긴 해봤는데, 워낙에 좀 8월달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일단 그거는 살짝 넣어두기로 하고, 양팀의 빠따 좀 말씀드릴게요. 토론토는 뭐 홈런 숫자, 볼넷 숫자 다 괜찮긴 해요. 근데 요즘 폼이 안 좋죠. 토론토도 그렇고 워싱턴도 그렇고. 토론토가 최근 5경기에 2할 1푼 8리 안 좋고 홈런은 7개. 그리고 워싱턴은 최근 10경기에 7승 3패로 나쁘진 않은데 얘네도 빠따 폼은 좀 왔다 갔다 해요. 최근 5경기에 2할 2푼밖에 못 치고 있고 홈런은 4방 뭐 이런 식으로. 워싱턴은 그래도 기본 타격은 저는 해준다고 보긴 보거든요. 근데 일단 이것도 있어. 내일 양팀 다 우한 상대 홈 밤 경기에 6-1-2, 우한 상대 원정 밤 경기에 6-3-6 이런 식으로 서로 이런 후반기만 딱 본 거예요. 후반기만. 제가 후반기만 이것도 컨디션 오페스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좀 빠따가 안 터질 가능성이 꽤 있다. 이런 점까지 생각을 해서 저는 워플 내지 언더 쪽을 봤는데, 워플이랑 언더랑 배당이 그렇게 큰 차이도 안 나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언더가 조금 더 선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양팀 다 최근에 두 팀의 빠따 기세 같은 거 보면 저는 언더 쪽이 조금 더 낫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워싱턴 프렌 땡기시는 분들은 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다음 팀 보스턴 대 휴지. 내일 보스턴 세일, 휴스턴은 하비에르인데, 사실 제가 요즘에 하비에르 경기는 털릴 거다만 하고 있는데 얘가 생각보다 그렇게 점수는 많이 안 주더라고. 다만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세일은 지금 복귀 후에 그러니까 세일이 부상이 되게 많았잖아요. 부상으로 시달린 기간이 길었는데 이제 올 시즌에야 조금 복귀해갖고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마저도 폼이 막 완전 좋지는 않다. 최근에야 이제 또 부상을 떨치고 나왔는데, 부상 복귀 이후에 4.2이닝 2실점, 4.1이닝 3실점, 5이닝 4실점 이런 식으로 실점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세일 자체가. 세일의 최근 복귀 후의 성적,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복귀 후에 14이닝 동안 5.14로 썩 잘하고 있진 못하다. 그리고 후반기에 하비에르도 이렇다. 5.00. 네, 그리고 하비에르 같은 경우도 홈에서는 3.40인데 올 시즌 원정에서는 5.33으로 안 좋은 편이고, 원정에서는 특히 피안타, 홈런, 볼넷 뭐 이런 부분들 되게 안 좋아지더라. 그리고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하비에르 또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하비에르 그 지난 시즌과 올 시즌 차이 뭐 이런 건데, 그냥 아예 딴 사람이 된 거지 하비에르가. 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하비에르 시즌 스탯인데 맨 왼쪽부터 보면은 그 연도가 있고 그 옆으로 이제 쭉쭉쭉 스탯들이 쭉 있어요. 보시다시피 방어율 차이 굉장히 심각하죠. 거의 2배 가까이 되고, 특히나 눈에 띄는 건 이렇게 이닝이랑 좀 비율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피안타도 작년에 비하면 훨씬 많아. 그리고 삼진도 되게 많이 줄었어. 그리고 소화한 이닝에 대비해서 피홈런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런 것들 보면은 그 하비에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진짜 9위 끝판왕급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그런 모습까지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이렇기 때문에 하비에르를 너무 좀 이런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 올려치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는요, 양팀의 최근 빠따 기세가 워낙에 좀 대단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근데 맞대결 때 한번 휴스턴이 보스턴한테 17대1로 지기는 했어. 아무튼 양팀 다 최근 빠따 기세가 또라이급이다. 먼저 보스턴이
지금 2할 6푼 9리로 6등. 최근 10경기에서 3할 1푼 1, 2를 치고 있고요. 뭐 여기에는 근데 막 24안타씩 치고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긴 한데 뭐 어쨌든 친 거니까. 최근 5경기 동안은 3할 3푼, 홈런 12방. 예. 최근 10경기에서 홈런 20방씩 뭐 이렇게 되게 잘 치고 있고, 휴스턴도 최근 10경기에 3할 1, 2를 치고 있어요. 더구나 보스턴보다도 후반기 타율이 좋아요. 휴스턴이 2할 7푼 4리 치고 있고, 홈런도 양팀 다 홈런 숫자도 비슷하죠. 특히나 볼넷은 휴스턴이 되게 많고, 양팀의 차이는 볼넷인 것 같아. 특히 이제 좀 보스턴이 최근 3경기에서 5개밖에 못 얻었는데 휴스턴은 최근 3경기에서는 14개 이렇게 좀 많이 얻어내고 있거든요. 아무튼 휴스턴도 지금 3할 1, 2 10경기 동안 홈런 13방, 5경기로 좁히면은 3할 1푼 5리, 홈런 6방 뭐 이렇게 잘 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휴스턴이 놀라운 게 디트로이트랑 첫 경기 때 그때 타릭 스쿠발 경기였나? 그때 1안타밖에 못 치는 경기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바로 14안타, 25안타를 갈기면서 그냥 제대로 복수를 해줬다. 양팀이 내일 그리고 기준점이 9.5점이에요. 저는 사실 선발도 조금 이렇게 애매한데 왜 이렇게 나는 높은가 싶어. 9.5 기준으로 보스턴이 최근 10경기 중에 9번이 오버, 휴스턴은 8번이 오버예요. 이렇게 좀 오버적인 부분도 괜찮고, 이렇게 세부 스탯들 있잖아요. 양팀 다 최근 일주일 사이 OPS가 많이 오른 팀들이고, 보스턴 같은 경우는 우한 상대 홈 밤 경기에서 8-4-6이더라 후반기에. 이렇게 좀 후반기에 강력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 휴스턴도 물론 표본이 많지는 않은데요. 좌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에 8-5-2 OPS가 이렇게 높다. 이런 팀들 간의 대결이면 사실은 오바를 안 가기가 힘들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팀 색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 휴스턴 같은 애들이 좀 뜬금 언더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보스턴 좀 시원시원하게 하는 편인데, 아무튼 그거 말고는 딱히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이 경기. 자, 다음 경기는 뉴욕 매츠 대 텍사스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매츠 선발은 내일 타일러 맥일, 텍사스는 존 그레이가 나와요. 근데 저는 요즘에 좀 매츠나 텍사스나 그 빠따가 별로다 뭐 이런 거는 있긴 한데 선발들이 좀 맛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경기보다는 오바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긴 해. 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경기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맥일의 스펙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후반기에 다시 콜업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뭐 맥일이 올 시즌 초반기에는 그 선발로 나오다가 뭐 마이너리그로 쫓겨났다가 그 마이너리그에서도 별로 못했어요. 8.67이었거든요. 근데 뭐 슈어저 팔리고 벌랜더 팔리고 하다 보니까 던질 애가 없어서 다시 쓰고 있다. 로테이션에 들어왔는데 돌아와서도 19.2이닝 6.86이다. 못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맥일은 그냥 지금 보시면 뭐 메이저리그 선발급이 아닌 모습으로 보여요. 저는. 그런 상태고, 존 그레이도 얘도 한창 잘하다가 요즘에 못하고 있거든요. 최근 그냥 한창 못하고 있는 요즘 말씀드리면은 최근 한 11경기 동안 이닝은 한 5이닝 정도, 5.59 이렇게 별로 못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내일 원정 등판인데 그래도 원정에서 조금 나아. 홈보다는 원정으로 가면은 3.30, 홈에서는 4.17, 원정에서는 피안타나 피홈런 이런 게 조금 줄어든다 뭐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예. 근데 내일 이제 매치랑 하잖아요. 존 그레이가 5할 승률 이하 팀한테 2.18로 셌어요. 5할 승률 이상한테는 4.59로 약했는데 5할 승률 밑에 팀들은 그래도 잘 막아주는 모습이 있긴 있었습니다. 존 그레이도 근데 웃긴 게 최근 3경기를 보면은 그 전 2경기 동안 7이닝 무실점, 7이닝 2실점으로 와, 존 그레이 그 시즌 중반에 그 잘하던 모습으로 돌아왔구나 이런 줄 알았는데 직전 애리조나한테 4이닝 5실점 했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 존 그레이가 완벽한 폼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존 그레이가요, 한창 좋을 때는 샌디 레온이랑 포수 배터리를 맞췄어요. 그때 6경기 동안 0.66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샌디 레온이 부상으로 나가리 되고 요나 하임이랑 경기를 하고 있는데, 하임이 지금 같이 했을 때 13경기 동안 5.22로 안 좋아요. 존 그레이랑 같이 했을 때.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은 좀 애매하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보면은 선발 싸움을 봤을 때는 오바가 맞는 것 같은데 양팀의 빠따가 조금 껄쩍지근해요. 특히나 매츠가 분명 좀 홈런도 잘 치고 기세가 올라왔다 이랬었는데 지금 최근 5경기 성적 말씀드릴게요. 매츠의 최근 5경기가 1할 8푼 1리,
1할 8푼 1리를 치고 있다. 홈런을 3방밖에 못 치고 여러 가지로 마탱이가 제대로 갔어요. 지금 보면은 매치가. 반대로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에 다시 빠따가 조금 돌아오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도 1승 4패다. 텍사스가 지금 막 그 9연패인가 8연패인가 달리다가 한 번 이기고 최근 10경기에서 1승 9패예요. 텍사스가. 그래가지고 난 그게 조금 걱정이네. 텍사스가 최근 5경기는 그래도 2할 6푼 7리 홈런도 9방 나쁘지 않게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텍사스 승을 가는 게 사실은 저는 제일 맞다고는 보는데, 요즘에 텍사스한테 뭔가 근데 좀 튕기는 게 많은 것 같아. 네. 내일 뭐 존 그레이도 아주 믿을만한 선발도 아니고, 최근 보면 이렇게 양팀 다 불펜 문제도 좀 있어요. 텍사스는 요즘 들어서 불펜이 많이 하향세다. 반면에 매치는 그나마 조금 회복세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 경기는 저는 오바나 텍사스 승쪽 보고 싶은데, 사실 오바 배당도 1.62밖에 안 되고 텍사스 승배당은 1.49야. 근데 텍사스 마이너 가전이 빠따 때문에 좀 걱정이 있어서 이 경기도 에지가 나면은 그냥 추천은 안 드리고 싶네요. 내일 좀 이렇게 어려운 경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사리게 되는 경기들이 많아. 다음 경기 미네소타랑 클리블랜드 말씀드릴게요. 근데 올 시즌에 내가 알기로 미네소타랑 클리블 상대 전적이 좀 재밌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미네소타가 디트로이트한테도 상대 전적이 뒤지고 클리블랜드한테 어떻더라? 클리블랜드한테도 3대4로 지고 있네. 근데 양팀 경기는 좀 한 점차 승부가 되게 많았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한 점차 승부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7경기 중에 한 점차 승부가 4번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기 뭐야, 2대2구나. 그냥 뭐 타이트한 승부에서도 비슷비슷했다. 뭐 그냥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내일 마에다거든요, 미네소타가. 근데 마에다가 한창 좋았었는데 지금 최근 2경기에서 살짝 안 좋아졌어. 이거를 말씀드리면은, 마에다의 최근 그 복귀 후에 11경기 성적, 11경기 동안 58.2이닝 2.91이에요. 2.91. 이게 원래 더 좋았었거든요. 근데 최근 2경기에 4이닝 3실점, 5이닝 3실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주 털린 건 아니긴 한데 그냥 폼이 좀 죽긴 죽었어요. 홈런도 좀 맞는 편이고 요즘 보면은.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마에다가 지금 이 기간 동안 홈에서는 2.88이었습니다. 그 복귀한 이후에 11경기만 따졌을 때 홈에서는 2.88이었다. 그리고 뭐 5할 승률 이상의 팀한테는 좀 셌었어요. 2.78로. 근데 지금 보니까 클리블랜드가 62승 69패로 5할 미만의 팀이죠. 그래서 마에다도 좀 강점을 살리기가 어려워지긴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고, 자비온 커리는 뭐 별거 없습니다. 자비온 커리는 그 이제 선발로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선발로 올라선 지 4경기밖에 안 됐는데 5.50 썩 좋지가 않은 편이에요. 왜냐면 이게 지금 그 클리블랜드가 선발진이 부상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것 같고, 뭐 어쩔 수 없이 올려 쓴 거지. 그리고 얘도 5할 승률 이상의 팀, 미네소타 같은 팀한테는 4.73으로 약한 편이었다. 강팀 만나면은 털렸고, 약팀한테는 2.62로 그냥 방울 조금 땜빵하고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여기는 미네소타의 최근 빠따 기세가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미네소타가 일단은 지금 후반기 2할 오픈 7리. 사실 타율 자체는 그렇게 안 높은데 홈런이 진짜 많죠, 미네소타가. 미네소타가 어디 갔어? 미네소타가 지금 요즘에 좀 홈런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10경기에서 17방을 치고 있는데 최근 한 5경기에서 이게 몇 방이야? 13방. 최근 5경기에 13방 치고 있다. 굉장한 뭐 빠따 기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볼넷도 많이 얻어냈어요. 최근 그 말씀드린 5경기에서 볼넷을 26개를 얻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미네소타는 OPS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클블은 뭐 똑같습니다. 타율은 그나마 낫배드인데 홈런 숫자나 볼넷 숫자나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클리블랜드의 빠따를 칭찬하기는 어렵지. 클리블랜드 그냥 딱히 뭐 칭찬할 거 별로 없을 것 같네요. 뭐 근데 좀 돋보이는 거는 양팀 다 내일 그 서로 우한 상대 홈 밤 경기에 미네소타가 887, 클리블랜드가 우한 상대 원정 밤 경기에 798, 이런 식으로 좀 상충되는 부분이지만은 양팀 다 이런 특정 상황에서는 오피스가 굉장히 높더라. 이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내일 기준점이 8.5점인데 근데 양 팀의 올 시즌 맞대결 중에 8.5 기준으로 오바가 한 번밖에 없긴 했어요. 그게 조금 걸리긴 걸려. 마에다가 클리블랜드한테 털릴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솔직히 자비온 커리는 공략당할 만도 하다고 싶은데 마에다가 여태 클리블랜드 상대로 20년도부터 2.51로 나쁘지가 않아요. 2.51로 나쁘지가 않아가지고 나는 일단 보는 거는 오바긴 하거든요. 보는 건 오바인데 근데 다 배당이 좀 별로야 이것도. 일단 저는 이 경기는 오바만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승 사이드는 미네소타 쪽을 보고 싶은데 미네소타 강승 배당 1.48 그냥 그렇게 안 땡겨. 그렇게 땡기는 건 아닌 것 같고 마에는 더더욱 아니고. 자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샌디에고 가볼 텐데 이 경기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내일 웨인라이트가 나온 날이에요. 사실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은 웨인라이트는 지금 이제 커리어 198승에 있고 올 시즌에 어떻게든 200승을 채우고 은퇴를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맨날 경기를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맨날 쳐맞잖아요. 미네소타 웨인라이트가. 웨인라이트의 세부 스탯 같은 거 보면은 올 시즌에 웨인라이트가 지금 77이닝 던졌는데 70이닝 이상 던진 선발 중에 피안타율 4할 6푼으로 그냥 압도적 1등 WHIP 1.98로 압도적 1등이에요. 그냥 피안타 머신이다. 그냥 개쳐 맞는다 웨인라이트는. 그래갖고 웨인라이트가 하도 못해갖고 중간에 그 이제 부상자 명단도 갔다 왔는데 부상자 명단 갔다 온 이후에도 그냥 개쳐 맞았어요. 그걸 조금 더 좀 말씀을 드리면 풀어서 웨인라이트가 부상자 명단 이후에도 10.52 10.52로 쳐맞고 있고요. 총 40안타를 맞았습니다. 25.2이닝 동안 40피안타. 근데 그 중에 홈런 6개, 2루타가 10개였어요. 이렇게 장타도 뒤지게 쳐맞다 보니까 그냥 웨인라이트 경기는 진짜 반대 까고 반대 뭐 그냥 전체적으로 오바 까는 게 맞기는 맞아요. 오바 까는 게 맞긴 맞는데 하필이면은 내일 상대가 샌디에고다. 샌디에고는 지금 빠따 병신인 거 많이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내일 이제 또 샌디에고 선발이 스넬이야. 근데 사실은요, 스넬은 저는 요즘에 그렇게 막 압도적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한창 좋았을 때랑 비교를 하면은. 일단은 최근 8월 달에는 이렇게 좀 평범한 성적입니다. 그리고 스넬이 한창 좋았을 때 13경기 동안 0.73이었거든요. 홈런도 2방밖에 안 맞았고. 확실히 한창 좋을 때보다는 지금 최근 8월달 들어서는 스넬의 컨디션이 다소 떨어진 상태이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넬은 스넬도 지금 140이닝 던졌으니까 11.7이닝 삼진 숫자 9이닝당 11.7기로 3등. 그리고 피안타율 1할 9푼 7리로 2등. 두 번째로 좋다는 소리고. 다만 근데 이 친구는 볼넷이 되게 많죠. 9이닝당 5.1기로 전체 2등. 두 번째로 안 좋다. 이상한 놈이에요. 피안타는 전체 2등으로 안 맞는데 볼넷은 전체 2등으로 많이 줘. 뭐 그런 친구고요. 얘도 사실 그리고 스넬도 낮 경기의 패왕이에요. 제가 어제 와카 말하면서 와카가 낮 경기 패왕이다 이랬는데 스넬도 낮 경기에 1.23입니다. 근데 내일은 밤 경기죠. 밤에는 3.40으로 조금 부진한 편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알아봐 주시길 바라고. 내일 그리고 또 아마 게리 산체스랑 합을 맞출 텐데 지금 게리 산체스랑 1.47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원래 더 좋았는데 요즘 슬슬 게리 산체스와의 궁합도 조금 처맞는 쪽으로 가고는 있다.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고요. 제가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스넬도 요즘에 조금 폼이 떨어져. 웨인라이트는 맨날 처맞는 투수야.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양팀 다 최근 빠따 폼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좀 걱정인 거예요. 양팀의 그냥 타격 성적 말씀드리면 먼저 카즈. 세인트루이스는 줄곧 2할 7푼대였는데 지금 어느덧 2할 5푼 6리까지 떨어졌어요. 세인트루이스가 최근 10경기에 2할 1리고요. 이 기간 동안 홈런은 7개밖에 못 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부진한 면도 눈에 띄고 최근 한 5경기로 좁혀도 1할 8푼 4리, 홈런 3방 이런 식으로 세인트루이스 빠따가 지금 저점이다. 하락세에는 이유가 있다. 여기도 왼쪽에 보시면은 제가 세인트루이스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빠따 많이 하락세 이렇게 표시해놨죠. 반면에 샌디에고는요 지금 몇 경기지? 11경기째 한 자릿수 안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그래서 타율이 1할 8푼 7리에요. 아까 제가 막 그 세인트루이스가 5경기 1할 8푼 4리라고 했는데
샌디에고는 더해. 1할 8푼 7리야. 그리고 이거를 5경기로 좁히면은 1할 9푼 5리. 여전히 2할이 안 됩니다. 그래도 홈런은 좀 치고 있는데, 홈런은 5경기 동안 7방 치고 10경기로 넓혀보면은 10경기로 넓히면 14방 막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냥 양팀 다 빠따가 지금 개쓰레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분명 내일 선발이랑 비교를 하면은, 선발은 보면은 올 시즌 어느 때보다도 컨디션이 안 좋아. 록갸대 형님 어서 오십시오. 어느 때보다도 그 빠따 컨디션이 안 좋은데, 선발도 별론데 빠따 컨디션이 안 좋다. 이래가지고 오바를 보기가 뭔가 빡세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일은 샌디 강승만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도 좀 들고, 이거는 좀 여러분의 선택에 좀 맡기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안전빵을 위해서라면 샌디 승만 갈 것 같은데, 사실은 선발 상태도 그렇고 오바를 보는 것도 충분히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8.5였으면 제가 진짜 생각 많이 안 하고 오바를 누르겠는데, 9.5여가지고 아무리 좀 스넬이 줄 점수는 준다지만은 웨인라이트를 진짜 많이 괴롭혀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세인트루이스 대 그 샌디에고는 이게 좀 빠따의 반등 가능성을 믿는 분들은 오바 가시고, 그냥 난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샌디에고 승만 가십시오. 근데 그것도 있어. 제가 아까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빠따도 별로고 뭐 선발 투수들도 뭐 웨인라이트가 압도적으로 쳐맞는다지만 스넬도 좀 점수는 준다. 이래서 저득점 승부로 좀 치열치열하게 갈 것 같다. 이런 분들은요, 이것도 조심하십시오. 샌디에고가 올 시즌에 연장전에서 0승 10패고 한 점차 승부 경기에서 6승 20패예요. 그러니까 샌디에고가 타이트한 승부를 가는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난 진짜 샌디에고 세인트루이스 경기는 고민을 엄청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드린 정보들 토대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시카고 컵스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시카고 컵스는 내일 타이온, 미러키는 웨이드 마일리가 나옵니다. 저는 지금 미러키의 기세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하필이면은 웨이드 마일리가 한창 좋다가 요즘에 조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웨이드 마일리는 원래부터 분석이 되게 어려워요. 얘는 좀 언제 잘하고 언제 못하고 이게 좀 가늠이 안 되는데, 최근에 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 2경기에서 5이닝 4실점, 5이닝 3실점 이렇게 좀 부족한 모습이 보였다. 웨이드 마일리가. 그래서 뭐 후반기 이렇게 보면은, 근데 사실 뭉뚱그려서 보면 괜찮아요. 웨이드 마일리가 후반기 9경기는 2.74로 나쁘지 않고, 최근 5경기도 보면 2.77이에요. 괜찮은데,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2경기에서 5이닝 4실점, 5이닝 3실점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 보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쉽다는 거지. 그 정도고요. 근데 반대로 시카고 컵스 선발 타이온도 여전히 별로입니다. 타이온이 그래도 이거 후반기인가? 그때 한번 양키스 원정에서 8이닝 무실점으로 한번 제대로 꽂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성적을 봤을 때 썩 나쁘진 않단 말이야. 근데 최근 7경기를 보면요, 상당히 별로예요. 상당히. 뭐야? 무튼 그냥 타이온 최근 3경기만 말씀드리면요, 3이닝 8실점, 6이닝 4실점, 5.2이닝 4실점으로 그냥 완전 마탱이가 가 있어요. 이런 상태라서 이래가지고 타이온을 오롯이 믿기는 힘든데, 이 와중에 근데 또 홈에서는 나쁘지 않았어. 제가 위에 말씀드렸던 9경기 중에 홈에서 뛴 22.1이닝 동안은 홈에서 뛴 하나만 다시 적어드릴게요. 타이온이 홈에서는 22.1이닝 3.25로 나쁘지 않았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가늠이 힘듭니다. 근데 제가 아까 웨이드 마일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지금 시카고 컵스가 69승 61패. 웨이드 마일리가 5할 승률 이상의 팀한테는 5.50으로 약해요. 5할 승률 밑에 팀은 1.57로 많이 괴롭혔는데, 그러니까 얘도 그거지. 뭐야, 강약 약강이지. 웨이드 마일리도 5할 승률 이상의 팀한테는 5.50으로 약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또 그러더라고. 제가 포스 스탯을 가져왔는데, 웨이드 마일리가 그 미러키 포스 중에 카라틴이랑 할 때는 1.57이었는데 요즘 또 보니까 윌슨 콘트레라스랑 많이 해요. 3.76. 이것도 좀 차이는 있다. 물론 둘 다 성적이 나쁘지는 않지만은 윌슨 콘트레라스랑 할 때는 조금 더 맞을 여지가 있는데, 최근 경기에서는 카라틴이랑 안 하고 그냥 윌슨 콘트레라스랑 하고 있더라.
이런 거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10경, 지난 한 일주일 정도 보면은 시카고 컵스는 빠따가 이렇게 약간 하락세,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놨고, 미러키는 살짝 상승세였어요. 근데, 먼저 시카고 컵스 먼저 얘기를 하면은, 컵스가 원래는 후반기 OPS 뭐, 1, 2등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덧 4위까지 내려오고, OPS는 5등, 타율도 내려오고, 홈런도 많고 한데, 시카고 컵스가 최근 5경기에서 빠따는 잘 치거든요. 최근 5경기 타율이 2할 오픈 7리, 뭐, 9안타, 10안타, 5안타, 10안타, 12안타 나름대로 잘해. 근데 이 중에서 홈런이 2방밖에 안 돼요. 홈런이 2방. 여러 가지로 시카고 컵스의 빠따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별로야. 근데 반면에 미러키는요. 요즘에 빠따가 많이 상승세죠. 그리고 지금 8연승을 달리고 있다. 미러키가 어디 갔어? 최근 8연승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2할 6푼 3리 10경기 동안 2할 6푼 3리에 홈런도 10방, 뭐 5경기로 따지고 보면은 2할 7푼에 홈런 6방, 뭐 볼넷도 많이 얻어내고 있고 요즘에 여러 가지로 미러키는 분명히 빠따가 상승세입니다. 근데 이거는 걱정이 된다는 거죠. 미러키가 올 시즌 후반기에서 원정 우한 상대로, 내일 타이온이 우한 투수니까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에 나서면요 OPS가 560이에요. 560. OPS가 엄청 떨어지죠. 후반기 OPS가 711이라고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미러키가 좀 내일은 갑자기 못 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지.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최근에 미러키의 폼은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이제 좀 압승을 거둬가지고 불펜도 많이 아꼈죠. 그래갖고 내일도 좀 타이트한 승부에 미러키가 분명 강점이 있겠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다시 보여드리면요, 한 점차 승부에서 샌디에고가 꼴찌라고 했잖아요. 한 점차 승부에서 가장 강했던 팀 중에 하나가 바로 미러키입니다. 27승 11패로 미러키는 타이트한 승부에서 굉장한 강점이 있었다. 연장 승부도 9승 3패.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 보면은 내일 이제 또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1, 2위 팀 간의 대결이에요. 양 팀의 승차도 얼마 안 났는데, 감사합니다. 미러키가 굉장히 타이트한 승부를 잘한단 말이지. 그리고 나는 여러 가지로 그래도 미러키 승을 보는 게 맞겠다 싶어요. 미러키가 오히려 역배받고 있고, 그리고 내일 기준점이 8.5점인데 8.5 기준으로 컵스는 지금 최근 10경기 중에 7경기가 오바, 미러키는 6경기에서 오바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러키 승리의 오바,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걱정되는 건 이거라는 거지.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이 미러키가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의 후반기 동안 560으로 좀 안 좋았다. 이게 조금 걱정이라는 거죠. 다만 최근의 폼 자체는 훌륭하다. 이거는 좀 누적 스탯인 거고, 최근의 폼은 8연승 중이니까 미러키가. 이런 분들 생각을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경기 피츠버그 대 캔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나는 이 경기는 일단은 패스입니다. 패스 저는. 일단은 내일 캔자스시티 선발 그레인키거든요. 이거 좀 바꿔야겠다. 캔자스시티 선발 그레인키고 피츠버그는 오비에도가 나와요. 그레인키는 그리고 올 시즌 보면은 홈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레인키는. 홈에서는 3.57, 원정에서는 7.15로 홈이랑 원정 격차가 굉장히 심했고요. 올 시즌 23개의 피홈런 중에 홈에서는 7피홈런, 원정은 16피홈런,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후반기 성적 같은 거 보면은 그레인키가 후반기에 4.91로 피홈런 5방 뭐 이랬었다. 그리고 얘도 보면은 그레인키가 5할 승률 밑에 팀한테는 3.74, 5할 승률 이상의 팀한테는 6.83이었는데 피츠버그는 5할 승률 밑에 팀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레인키한테 웃어주는 부분이 꽤 많아요. 뭐 물론 저는 그레인키를 많이 믿는 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세부 스탯 같은 부분은 좋더라. 근데 내일 이제 오비에도잖아요. 요한 오비에도인데 피츠버그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비에도 좋아는 합니다. 오비에도가 이제 7월달에 비하면은 8월달에는 확연하게 나아진 모습이 보이거든요. 오비에도가 지금 8월달에 28이닝 동안 3.86 괜찮고, 홈런도 3방, 볼넷도 그 전에 비해서 좀 줄었어요. 왜냐면 오비에도의 7월달 성적이 이렇거든. 오비에도 7월. 옛날에 LA 다저스 출신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커리어 데뷔는 캔자에서 했었고, 캔자에서 2009년에 사이영상도 탔었고, 전성기 구간을 캔자에서 보냈죠. 그리고 다저스에서 좀 잘하다가 이제 선수 생활의 황혼기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모습인 거고. 이렇게 오비에도가 위에 제가 적어드린 대로
그 7월달이랑 8월달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8월달에 확연히 나아져가지고 저는 뭐 그레인키도 홈에서 잘 던지고 한다마는 오비에도도 최근에 컨디션이 좋다 뭐 이런 얘기 드리는 거고, 양 팀의 타격이 타격이 지금 둘 다 말이 아니에요. 특히나 켄자 같은 경우는 후반기에 이제 좀 빠따가 굉장히 약진을 했잖아요. 켄자가 지금 OPS가 13등이거든요. 근데 OPS 막 7등이나 6등까지도 찍었었고 타율은 전체 2등까지도 갔었어요. 근데 지금 7등까지 떨어졌다. 켄자가 후반기 전체 타율 2등까지 찍었었는데 7등까지 떨어졌고 홈런 페이스도 많이 죽었죠. 켄자가 맨날 저는 볼넷은 많이 못 얻어내는 그런 성급한 이런 타격을 하는 팀인데 홈런은 꽤 많다 이랬었는데, 이것도 좀 옛말이 된 것 같아. 최근 10경기 동안 8개의 홈런밖에 까지 못하고 있고 그냥 전체적으로 홈런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뭐 반면에 피츠버그는 켄자처럼 좋았던 적조차 없어요. 피츠버그는 후반기 내내 2할 2푼 7리, 타율이 27등, OPS는 25등. 안 좋은 편이고, 뭐 근데 이상하게 홈런이나 볼넷은 되게 잘 얻어내. 특히나 볼넷을 150개나 얻어내면서 우수한 수준이에요. 근데 그냥 양팀 다 빠따적으로는 하위권이 분명하다. 특히 켄자는 최근 들어서 폼이 엄청 안 좋다. 빠따 폼이. 예. 그래가지고 켄자는 특히 최근 한 일주일 사이 동안 OPS가 많이 하락이 있었다 이런 소리고, 다만 내일 우한 상대로 홈 밤 경기에 켄자는 886의 OPS다. 그러니까 뭐 우한 투수인 오비에드를 조져놓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 거죠. 반면에 뭐 피츠버그도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 7-4-8로 나쁘지는 않은, 양팀 다 이래서 내일 딱 그 상황, 뭐 서로 우한을 상대하고 뭐 서로 홈이나 원정 그리고 밤 경기라는 점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다득점 승부가 나올 만도 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내일 근데 기준점도 9.5고 저는 그냥 패스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기는 물론 그레인키나 오비에도나 좀 만만한 투수들이긴 한데 그냥 패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만 알려드렸고, 다음 경기가 이제 콜로라도 대 애틀. 저는 이 경기도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이게 콜로라도가 한 2주 전에 원정에서 쭉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홈으로 돌아와가지고 오지게 잘 쳤단 말이에요. 그때 막 5경기인가 6경기 동안 계속 두 자릿수 안타 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그때 막 그래서 OPS도 많이 오르고 타율도 많이 오르고 이랬었는데, 콜로라도가 그때 좋았던 빠따 기세를 그 이후로 원정 6경기 이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막 토론토 맞나? 토론토랑 볼티였나? 콜로라도가 상대한 게 템파랑 볼티를 상대했는데 그때도 빠따감이 꽤 괜찮았어요. 토론토랑 템파랑 볼티랑 할 때도, 템파랑 할 때부터 쭉 보면은 9안타 8안타 8안타 7안타 8안타 이런 식으로 아주 못 치는 날이 없었어. 다시 말해야겠다. 8안타 7안타 8안타 9안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기간 동안 6경기에 홈런도 5개 까고, 그러니까 그렇게 빠따 폼이 나쁘지가 않았다는 거죠. 점수도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만만치 않은 팀들한테 4점, 5점, 3점, 4점, 4점, 4점 이렇게 뭐 1승 5패긴 했는데 이 중에 한 점차 승부가 4번이었어요. 이렇게 좀 콜로라도 치고 좀 상대적으로 약팀이라고 평가받는 콜로라도 치고 굉장히 끈끈한 경기를 했고, 다시 콜로라도 홈으로 돌아온다는 거지. 쿠어스 필드로. 예. 그래서 저는 일단 빠따적으로 그렇게 콜로라도가 밀릴 것 같지는 않다. 왜냐면요, 이거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선발부터 얘기를 할게요. 내일 콜로라도 선발이 오스틴 곰보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스틴 곰보가 전전 경기 때 한번 5.1이닝 6실점으로 개털리긴 했어요. 근데 그거 한 번뿐이라는 거지. 오스틴 곰보가 털린 게. 오스틴 곰보가요, 이렇습니다. 최근 11경기 동안 곰보가 생각보다 잘해. 예. 사실은 그게 안 털렸으면은 막 이거보다 좋았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스틴 곰보를 사실은 꿀빤지가 꽤 됐었어요. 근데 뭐 저번에 한번 털려서 그렇지만은 곰보가 생각보다 잘한다. 왜냐면은 한창 못할 때는 존나 못했거든. 곰보가 한창 못할 때, 한창 못할 때는요 7경기 동안 8.44에다가 홈런도 11방을 맞는 뭐 그런 투수였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래서 그런지 올 시즌 누적으로만 보면은 곰보도 지금 136이닝 던졌는데 100이닝 이상 던진 선발 가운데 피안타율이 2할 9푼 6리로 전체 2등, WHIP
이닝당 주자출루는 1.47명으로 전체 8등, 밑에서 8등, 밑에서 2등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건 있는데 근데 최근만 따지고 보면 괜찮다는 거죠. 곰보가 나쁘진 않다 그냥 그거죠. 예. 사실 막 그렇다고 A급 투수도 아닌데 근데 콜로라도 선발 투수가 이 정도 한다 하면은 사실은 고평가 받아야 맞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애틀랜타 선발은 내 엘더입니다. 엘더. 엘더의 최근 한 8경기 성적 보여드리면요. 엘더가 전반기에는 분명 훌륭했는데 후반기는 그렇지 좋지가 않죠. 엘더가 내일 이제 8경기 동안 40.2이닝, 이닝 한 5이닝 정도 먹고 평자가 5.75예요. 홈런도 6방 허용을 하고. 그리고 내일 엘더가 이제 원정 등판이잖아요. 원래 엘더 같은 경우는 전반기만 하더라도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하는, 홈에서는 3점대 초반 방어율, 원정에서는 1점대 내지 2점대 극초반 이 정도 방어율이었거든요. 그렇게 원정에서도 잘하는 친구였는데 후반기 들어서는 홈에서 22이닝 동안 2.86, 근데 원정에서는 18.2이닝 동안 9.39였어요. 9.39. 이렇게 후반기 들어서는 엘더가 원정에서 못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엘더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얘가 쭉 잘하고 있었어. 최근 10경기로만 이렇게 보면요. 쭉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2경기에서 3.1이닝 7실점, 2이닝 7실점을 해요. 그러니까 2경기를 못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다음 2경기에서 6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으로 회복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다음 2경기에서 4.1이닝 7실점, 5이닝 5실점을 해요. 또 빠그라진 거지. 그러다가 다시 또 2경기에서 최근에 이제 7이닝 무실점, 5.1이닝 1실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차례인 거야. 그것도 특히 쿠어스에서. 예. 제가 엘더를 얘기를 할 때마다 얘 뭐 땅볼 투수입니다. 뭐 홈런 많이 안 맞을 거예요. 막 이랬었는데 실제로 엘더가 뭐 전반기에는 슬라이더도 훌륭하고 많이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근데 이 2경기론에 의하면은 2경기론에 의하면은 이제 초만들 차례인데 특히 또 쿠어스 필드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모르겠어. 이게 그러니까 엘더가 지난 시즌도 꽤 잘했어요. 3.17로. 지난 시즌도 꽤 잘했는데 특히나 올 시즌 전반기 때는 거의 내셔널리그 사이영을 향해 갈 만한 포스로 잘했단 말이에요. 방어율도 1등도 오랫동안 유지를 했었고. 근데 이 새끼가 갑자기 마탱이가 가가지고 지금 좀 기복이 굉장히 심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2경기 좋지만은 이 2경기로는 의하면은 내일부터는 또 털릴 차례다.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무튼 저는 이렇게 양 팀의 투수들을 얘기를 했고 오스틴 곰버는 이 지금 딱 눈에 보이는 평균 자책점 5.48보다는 고평가를, 엘더는 3.39보다는 좀 저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이런 점도 알아두시고 이제 양 팀의 빠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뭐 양 팀의 일단 올 시즌 상대 전적은 전부 다 이제 애틀랜타가 홈에서 4대0으로 수입을 냈고 전 경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특히나 전 경기 전부 8점 이상 내는 승부, 8대3, 8대1, 10대2, 14대6으로 아주 그냥 개패버렸습니다. 이때가 애틀랜타가 올 시즌 빠따폼이 최절정이었을 때고, 제가 아까 콜로라도의 빠따폼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콜로라도가 뭐 일단은 콜로라도 올 시즌 후반기 저거만 드리고 홈런 꽤 많은 거 보이죠. 콜로라도가 홈에서 한창 이제 대여섯 경기 정도 달하고 그 이후에 원정 6연전을 했는데 그래도 아주 못하진 않았다. 그리고 이제 다시 홈으로 돌아온다. 쿠어스 필드로. 근데 제가 이제 애틀도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애틀 같은 경우는 뭐 대단합니다. 빠따 그냥 뭐 타율 1등, OPS 전체 1등, 홈런 전체 1등 후반기. 뭐 이런 팀인데 다만 애틀랜타도 지금 최근 10경기에서는 2할 오픈 사리밖에 안 되고 홈런도 13방, 그냥 콜로라도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오히려 최근 10경기만 보면은 애틀랜타보다 콜로라도가 더 잘 쳐요. 5경기로 좁혔을 경우에는 애틀랜타가 2할 6푼 사리에 홈런 7방. 그러니까 막 최근 3경기에서 7안타, 9안타, 6안타 이렇게밖에 못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 보면은 나 이거 콜로라도 프렌이 너무 가고 싶어. 근데 내일 기준점이 12.5점이거든요. 12.5점 기준으로는 콜로라도는 최근 10경기 중에 언더가 5번, 오바 5번. 애틀랜타는 언더가 8번, 오바가 2번. 이러다 보니까 언더 오바는 좀 언더를 가고 싶고, 저는 이 경기는 한번 콜로 프렌 역배를 때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콜로 강승이 2.87인데 프렌이 2.19란 말이죠. 저는 이거 곰버는 선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엘더는 이 쿠어스의 쓴맛을 한번 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엘더가 아까 땅볼 투수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아까 한번 보여드렸는데 또 보여드리면은 그 파크 팩터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형님들. 파크 팩터가 뭐냐? 경기 이제 구장별로 이 그 뭐야 점수가 얼마나 나냐, 점수가 많이 나는 구장이냐 아니냐, 뭐 그거를 따지는 건데요. 다른 거 볼 거 없이 여기 왼쪽에 이제 팀 이름 있고 그 옆에가 구장이고요. 뭐 연도 있고 여기 보시면 파크 팩터라고 써 있죠. 이게 빨간색일수록 점수가 많이 나는 거, 100이면 평균, 여기 딱 중간이 100이 평균이에요. 그리고 밑에 파란색일수록 이제 점수가 안 나는 거거든요. 이거를 쿠어스 필드를 보면은 쿠어스 필드가 제가 이거 3년, 그러니까 딱 2023년 말고 최근 3년 보정 뭐 이런 것까지 해볼게요. 잠시만요. 최근 3년 보정하고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형님. 자, 파크 팩터가 높을수록 점수가 많이 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단연 쿠어스 필드가 1등이에요. 111로. 그리고 페네이 파크가 2등, 뭐 저기 뭐 신시 홈구장이 3등,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위에 있는 팀들이 점수가 많이 나는 팀들이고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파란색인 애들이 점수가 안 나는 구장이란 소리예요. 뭐 시애틀, 저기 샌디에고, 뭐 템파 홈구장 이렇게 좀 뭐 경기장 면적이 크고 뭐 그런 팀들이 점수가 안 나는 팀인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 쿠어스 필드가요, 형님들, 생각보다 홈런은 많이 안 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거를요, 이거 잠깐 치울게요, 앞으로. 맨 오른쪽 보시면은 여기 HR 있어요. 여기 HR 보시죠, HR. 쿠어스 필드가 다른 거는 그냥 오지게 높은데 홈런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이거 3년 롤링을 노루에서 보여드리면 더 확연하겠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3년간의 평균 뭐 이런 걸로 하니까 조금 덜 도드라지는데, 이거를 3년 저기 없이 보면은 어디 갔어? 쿠어스 필드가 3년 보정 없이 보면요, 여기 102라고 써져 있죠. 102. 그니까 다른 부분들은 개빨같아 이거야. 점수가 존나 잘 나가는 거 맞아. 근데 쿠어스 필드가 뭐 해발고도가 어쩌고 뭐 구장이 넓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뭐 해발고도가 높아하고 더 멀리 날아간다, 공기 저항을 덜 받는다 막 이러는데, 그런 거 따질 게 아니라 그냥 홈런 자체는 적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막 그렇게 땅볼 투수라고 해가지고 이점이 별로 없을 것 같다. 팀이요 콜로라도죠. 쿠어스 필드는 콜로라도니까. 자, 뭐 어쨌든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저는 뭐 이런 면들 때문에 내일 경기는 살짝 언더에다가 콜로라도 승을 보겠다, 이런 부분 얘기를 한 거고요. 다음으로 시애틀 대 오클랜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다. 시애틀 대 오클랜드. 내일 시애틀 선발이 브라이언 우로 예상이 되고, 오클랜드는 아드리안 마르티네스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뭐 정확히 나온 건 없는데, 얘네 둘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애틀 승에 마헨의 오바까지 보고 있어요. 뭐 브라이언 우의 후반기 성적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브라이언 우가 후반기에 5.92로 안 좋은 편인데, 그래도 그전 6경기에 비하면은 그전 6경기 괜찮았다, 뭐 좋은 면이 분명 있긴 있었다, 뭐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얘도 또 이제 좀 등판을 거르다가 돌아오는 거라서 조금 충전하고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기는 있다. 어쨌든 브라이언 우는 어제 뭐 카스티오가 되게 잘했는데, 뭐 그런 친구들처럼 아주 자랑할 만한 수준의 선발은 아직은 아니다, 뭐 이런 부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클랜드 선발은 이제 샌디에고에서 뛰던 아드리안 마르티네스가 나와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8월달에 5.73, 그냥 우나 아드리안 마르티네스나 그냥 실점한 정도는 비슷해요. 근데 아드리안 마르티네스는 마이너리그에서도 별로 안 좋았어요. 마이너리그에서도 38.1이닝 동안 8.45, 피홈런은 9방, 이런 식으로 되게 안 좋았다. 그냥 아드리안 마르티네스도 나는 사실 왜 좀 콜업 시킨지 모르겠어. 오클랜드가 워낙에 좀 시즌이 망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올린 것 같은데, 일단은 양 팀의 상대 전적이 형님들 7대 0이에요. 7대 0. 시애틀이 7점이고, 근데 이 가운데 이제 한 점차 승부가 3번 있었다. 7번 중에 3번. 근데 어제 또 한 점차 승부가 났었죠. 그 밖에는 뭐 6대1, 뭐 11대2, 3대5, 7대2 이런 식으로 마인 승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제 한번 이제 1점차 승부가 났잖아요. 사실 지금 시애틀의 빠따력이라면은 개패야 맞지. 저기 제가 이제 왼쪽에 시애틀이 이제는 후반기 OPS 2등까지 올라왔습니다. 바로 애틀랜타 다음 가는 빠따를 치는 후반기 빠따력 빠따력 좋은 팀 중에 하나가 시애틀이라는 소리예요.
시애틀이 어느 그 정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최근에 굉장히 잘 치고 있다. 최근 10경기 타율이 3할 2푼 1리, 홈런이 23방을 까고 있는 시애틀이고요. 이거 5경기로 좁히니까 2할 9푼 9리, 홈런은 11만 까고 있다. 그냥 말로 시애틀 빠따는 미쳐있지.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는 켄자한테 살짝 아쉬웠다. 한 점차 승부 살짝 아쉬웠다. 그래서 이제 오클이랑 하는데, 오클이랑 이제 가장 최근 경기에 3대2로 1점차 승부였으니까 내일은 그냥 무난하게 마인 해주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있긴 있죠. 일단은 시애틀의 최근 빠따 같은 거 보면은 2할 7푼 치고 홈런 68방에 볼넷 143개 그냥 미쳤죠 아주. 그렇게 크게 의심할 만한 게 없는데 어제처럼 생각보다 못 터는 그냥 그런 것만 아니면 좋겠어. 네. 그래서 내일 제가 이제 시애틀 승의 마인까지도 보고 기준점 8.5에는 오바를 본다고 했는데 시애틀이 최근 10경기에서 8.5 기준으로는 오바가 8번, 언더 2번, 오클랜드도 오바가 7번, 언더 3번 이런 식입니다. 내일 뭐 오클랜드 선발이 뭐 폴 블랙번이나 뭐 시어스 이렇게 좀 그나마 좀 믿을만하다는 그런 선발들도 아니고 지금 왜냐면 메디나도 부상당하고 또 누구 부상당했지? 하여튼 오클랜드 카프렐리안도 아예 없고 이렇게 선발 로테이션을 돌리기가 까다롭다 보니까 이렇게 아드리안 마르티네스 같은 애들도 그냥 올려 쓴 건데 메이저리그를 견디기에는 빡셀 거예요. 더구나 최근 절정의 빠따폼을 자랑하는 시애틀이라면은. 그래서 저는 내일 시애틀 승의 마인의 오바까지도 보겠다. 이렇고 남은 이제 샌프란시스코랑 신시내티 그리고 다저스랑 애리조나 경기는 전 너무 다 패스거든요. 일단은 그냥 기본 정보만 얘기를 하면은 애리조나의 해리슨, 샌프 선발 해리슨은 얘가 이제 뭐 유망주라고 많이 얘기는 있었는데 뭐 직전 경기 때는 3.1이닝 2실점으로 별로 안 좋았었죠. 데뷔전 치고는 뭐 썩 훌륭하지는 않았는데 해리슨의 마이너리그 최근 한 달 동안 11.1이닝에 3.18 그리고 삼진 17개 볼넷 4개로 뭐 이렇게 잘했으니까 올린 겁니다. 2001년생으로 어린 나이인데도 샌프란시스코 팜에서 이제 투수 유망주 1등 뭐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렇게 뭐 두각을 아직까지는 첫 경기는 좀 고전을 했었다는 거고 내일 신시내티 선발은 앤드류 에벗이에요. 에벗은 그 전반기 때 되게 잘했어요. 전반기랑 후반기랑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전반기에는 2.38 제가 에벗이 딱 데뷔하는 날부터 이 새끼 마이너리그에서 좀 잘했는데 형님도 기대해볼만 한 것 같아요 이랬는데 전반기에 존나 잘했어. 근데 후반기는 조금 저물었다. 최근 경기들 보면은 에벗이 3.1이닝 4실점 5.2이닝 6실점 5.2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4이닝 3실점 이런 식으로 최근 들어서 점수도 많이 허용을 하고 여러가지 부진합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최근 5경기 얘기를 하면은 에벗이 최근 5경기에 23.2이닝 동안 6.46 상당히 안 좋은 편이에요. 여러가지로 이렇기 때문에 제가 좀 신뢰해오던 에벗을 이제는 조금 못 믿겠다. 얘가 최근 이렇게 쳐맞으면서요 WHIP가 원래는 5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17이 돼가지고 전체 35등 그리고 피안타율도 2할 2푼 1리가 돼가지고 전체 3등에서 18등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되게 좋은 기록이었는데 지금은 요새 WHIP도 오르고 피안타율도 많이 맞으면서 오르고 하니까 뭐 그렇게 아주 막 이렇게 훌륭한 기록까지는 아니게 됐다. 뭐 이 소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양팀 투수 둘 다 썩 훌륭하지는 않다 이 소리인데 양팀의 빠따 얘기를 하면은 샘프는 뭐 꼴찌 타율 꼴찌 오피스 꼴찌 이렇긴 한데요. 그나마 샘프가 최근에는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는 그래도 조금 상승을 했다. 빠따도 지금 639까지 올랐으니까 그 전에 안 좋았던 거에 비하면 조금 나아졌다는 소리고 반면에 신시내티는 여전히 별로 안 좋은 모습이에요. 뭐 홈런을 55개나 깠다고는 하지만은 신시내티가 근데 신시내티가 제가 뭐 맨날 말씀드리지만은 그 올 시즌 신인 기용을 신시내티가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피츠버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얘네가 이 빠따가 한번 마탱이가 가니까 선수단이 정신을 못 차려.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부진하단 말이지 후반기 내내. 이런 것들 보면은 뭐랄까 신시내티의 빠따가 명확하게 확 상승할 만한 그런 계기가 없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양팀 다 최근 이제 신시내티는 최근 10경기에 2할 1푼 5리 샘프는 2할 4푼 9리 오히려 샘프가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내일 경기 그래서 양팀의 선발 상태 보면은 오바가 좀 땡기는데 기준점도 8.5점이고 오바가 조금 땡기는데 신시내티의 빠따를 못 믿겠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만 이 신시내티도 좌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인 경우에는 후반기에 844로 상당히 훌륭한 타격을 하긴 했었다. 그리고 내일 뭐 8.5 기준으로는 양팀 다 언더 5번, 오버 5번 이렇게 좀 갈피를 잡기 힘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일단은 저는 이 경기는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요즘에 신시내티랑 4대가 좀 안 맞았어요. 애쉬크래프트를 믿었는데 빠따가 못해져가지고 지기도 하고 여러가지로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저스랑 애리조나. 이거는 내일 가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왜냐면 내일 아마 메리 켈리일 텐데 메리 켈리가 이 다저 스타디움에서 굉장히 약해서 저는 오늘은 이 그 패스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비 밀러도 후반기에 괜찮아요. 얘가 뭐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은 첫 데뷔하고 첫 4경기는 존나 잘했고 그 이후 4경기는 존나 못했고 그 이후 이제 후반기 내내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3.11로 준수합니다. 예, 잘하고 있고 반면에 잭갈렌도요 그 후반기에 되게 좋죠. 갈렌 후반기에 이제 뭐 3.26인데 근데 이거보다도 최근 3경기 동안 6이닝 무실점, 6.1이닝 1실점, 6이닝 2실점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볼넷도 되게 좋고 피홈런도 3경기 하나밖에 안 맞고 여러가지로 폼이 상당히 좋은 상태거든요. 갈렌이 그런데 이제 또 갈렌 같은 경우도 얘가 홈에서는 1.79인데 원정은 4.46 그리고 더구나 지금 최고의 빠따를 자랑하고 있는 다저스다. 이러면은 뭔가 망설여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렌은 그 올 시즌 이제 이닝 소화도 거의 한 5번째인가? 지금 168이닝 던져가지고 이닝 소화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볼넷 9이닝당 볼넷 1.8개로 전체 11등 9이닝당 홈런 0.9개로 전체 12등 WHIP 1.06개로 그 전체 11등 상당히 우수한 선발임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싸이영이 가장 내셔널리그 싸이영 상에 가장 가까운 선수라고 하고 있어요. 올 시즌 다저스랑 그 애리조나 맞대결은 5승 5패로 비등비등하고 아까 제가 다저스 빠따를 얘기했는데 다저스가 최근 5경기 빠따가 엄청납니다. 최근 5경기에 3할 2푼 6리 치고 있고 홈런은 5방밖에 안 되긴 하는데 뭐 이 기간 동안 볼넷도 되게 많이 얻어냈어요. 24개. 상당히 좋은 상태고 애리조나도 지금 빠따가 많이 부활했잖아요. 빠따도 아니고 빠따도 부활하고 여러가지 성적도 좋아요. 최근 10경기 동안 10경기 동안 8승 2패 그리고 10경기에 2할 5푼 3리 치고 있고 홈런은 뭐 8개밖에 안 되지만은 뭐 이 기간 동안 선발 방어율이 1.60에 달하고 팀 방어율도 3.19 불펜 방어율이 아무래도 꼴찌다 보니까 조금 이런 게 아쉬운 건 있는데 뭐 애리조나도 훌륭합니다. 예. 최근 5경기 아까 다저스가 3할 2푼 6리라고 했는데 애리조나는 2할 8푼 1리 예. 그리고 홈런 3방이긴 한데 볼넷이 23개 뭐 다저스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뭐 여러가지로 이렇게 뭐 지표상으로도 그렇고 비슷비슷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그냥 패스를 하려고 해요. 갈렌이 다저스의 빠따를 잘 이렇게 억제를 해준다 하더라도 불펜 타임 때 털릴 수도 있고 후반기 불펜 1등 대 6등 팀이거든. 1등 대 꼴등 팀이거든 이게. 다저스랑 애리조나 빠따 기본 스탯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저스는 뭐 빠따 그 이제 타율 2등, OPS 4등 뭐 이런 식이고 볼넷은 전체 1등이고 후반기에 애리조나는 홈런은 평균 미만인데 볼넷은 좀 그래도 많이 얻어낸 뭐 이런 상태고 양팀 내일 기준점이요 8.5점인데 8.5 기준으로 다저스는 오바가 6번, 언더 4번 그 애리조나는 오바 5번, 언더 5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좀 다 애매해가지고 저는 그냥 이 경기는 패스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밀브 다 브리핑 드렸고 이제 질문 같은 거 받는 시간 가질게요.